조갑제닷컴 독자님들, 그리고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탄절인데 좀 살벌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북한 정권은 24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또 험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약간 돈계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명색이 국가라는, 그것도 인민민주주의 국가라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이런 성명을 낼 수 있는지, 이걸 읽으면서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의 생각이 났습니다. 소포클레스는 그리스의 비극 작가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기 전 5세기 사람이죠. 신이 어떤 사람을 파멸시키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이게 적용된다면 북한 정권은 이제 파멸로 가는데 그 전에 먼저 그 국가주도부, 특히 김정은이가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성명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제 성명입니다. 미국이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 성공을 걸고 들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봉쇄나 같은 유엔 안보이사회 제재 결의 제2397호라는 것을 또다시 조작해냈다.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에 의해 조작된 이번 제재 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조선 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전쟁 행위로 낙인하며 전면 배격한다. 이 제재를 전쟁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북한 정권을 군사적으로 공격해도 정당화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미국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조선 적대시 정책을 걷어치우고 핵을 가진 우리와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우리가 천신만고하여 개발 완성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야 한다. 이번 제재 결의로 초래되는 모든 후과는 결과란 뜻이죠. 전적으로 결의 채택에 손을 든 나라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에 대해 두고두고 단단히 계산할 것이다. 앞에 전쟁 행위라고 규정하더니 유엔 안보리의 만장일치 결의입니다. 여기에 소련과 러시아까지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제재에. 근데 두 번째, 또 이게 약간 동기 아니냐, 미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 제재 결의에 참여한 나라들한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협박을. 그런데 이 손을 든 나라 중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또는 묵과가 없으면은 북한 정권은 지속될 수가 없는데 가만두지 않겠다고,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유엔 안보리는 정유 공급을 89% 축소시키고 해외 노동자 10만 명을 2년 안으로 다 북한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해상 검색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나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이 결의 채택에 손을 든 나라들이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두고 단단히 계산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까지 위협을 했습니다. 중국, 러시아가 공급하는 원유나 기름이 북한 정권을 그나마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 정권의 말로가 가까웠다. 소포클레스 이야기 들으면은 미쳐가니까 이제는 파멸로 간다 하는 감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북한 정권이 전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가지고
세계 전체의 문명 국가와 상대하고 있다 하는 그 구조를 단단히 보여준 것이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입니다. 이런 구조를 만든 사람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CNN을 비롯해서 미국의 언론이 심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 하나만으로도, 북핵 문제 해결 하나만으로도 그분은 대통령으로 뽑힌 그 역사적 임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김정은의 종말을 우리가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그 이유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천황이 항복 방송을 할 때까지도 이 한국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태가 올 것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보가 충분합니다. 이 정도 같으면은 김정은의 말로는 멀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뭘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무너뜨리는데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의 힘이 미약해가지고. 그때 김일성이는 일본군의 소탕작전에 밀려가지고 일찌감치 그 4년 전에 소련으로 피신해가지고 소련군 장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계속 방송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을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상해에는 김구 선생이 주석으로서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군대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공인을 받은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후처리에서, 즉 일본이 항복한 다음에 이 동북아시아를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미국과 소련이 주도권을 쥐고 한국은 전혀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이승만이 지휘하는 국민과 국군이 일치단결해가지고 모택동, 스탈린, 김일성이가 합작한 국제공산주의의 침략을 저지했습니다. 저지하는 사이에 트루만 대통령이 주도한 유엔군이 우리를 지원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때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항복을 했다든지 아니면 망명했다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없습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당당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 휴전 이후에 일종의 전후처리죠. 전후처리 과정에서 발언권이 강해졌습니다. 또 강한 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압박을 해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6.25 때 이승만 국군의 용감한 투쟁과 그때 희생된 분들의 피의 대가입니다. 역사에 공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김정일의 종말, 그 뒤를 준비하려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으면 이렇게 지금 이 문제 해결의 문전석은커녕 조수석에도 앉지 못하는 일종의 구경꾼이 되어버린 이 상태가 김정은 붕괴 이후에 어떤 결과를 국가와 민족과 국가 이익에 미칠 것이냐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김정은을 붕괴시키는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위험 부담을 제일 많이 져야 할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는 빠져버리겠다 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의 강경한 조치를 오히려 막겠다 이렇게 나선다면은
김정은 붕괴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발언권은 극히 미미해질 것입니다. 극히 미미해질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약해지면은 중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유통일의 결정적 기회를 놓치고 북한 지역이 중국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사적 범죄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승만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승만처럼 미국과 손잡고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군사적 조치도 불사한다는 이런 입장으로 돌아가서 김정은 붕괴 이후에 벌어질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발언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더구나 국제사회에서 무슨 공짜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월남의 TV꼴이 될 겁니다. 월남의 TV는 강력한 미국의 지원을 받고도 국내 정치에 실패해가지고 또 부패를 청산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미국 여론이 월남은 도와도 안 되겠구나. 도울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 거지 같은 군대, 베토콩과 울맹에 나라를 넘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TV의 길이냐? 결사항전을 포기한 TV의 길이냐? 아니면 결사항전을 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를 만든 이승만의 길이냐? 문재인 대통령은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